안녕하십니까. 집단상담 이론 강의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에 작업 단계부터 들어가죠. 생산 단계라는 말보다는 작업 단계가 좀 더 대표적인 단어가 되겠습니다. 큰 틀에서 좀 보면 행동적인 변화를 촉진한다라고 했죠. 변화 촉진에 동그라며 변화를 촉진하는 단계, 그게 바로 이제 작업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집단 상담에서 작업은 우리가 보통 상담에서 말하는 개입 단계, 상당히 중요한 세션이 긴, 회기가 긴 단계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작업 단계의 과정에서 쭉 나옵니다. 이 작업 단계 때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네요. 자, 행동적인 변화를 촉진하는 단계, 집단원들은 집단 상담자에게만 의존하지 않는 분산적 지도성의 패턴을 발달시켜 나갑니다. 그러니까 집단 상담자에게 이제 의존하는 것을 여기서 많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는 변화를 촉진해야 되기 때문에 집단원들이 분산적인 지도성의 패턴을 보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기 노출이나 피드백이나 맞닥뜨림, 직면이라 하죠. 이것을 생산적으로 취급할 수 있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만큼 응집력이 발달되어 있고 역동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집단원들이 각자의 삶에서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내놓고 취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문제가 개인별 문제를 이제 해결받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럴 때는 내놓고 이제 해결을 하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자, 작업 단계 과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노출과 감정의 정화입니다. 자기를 이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감정의 정화, 환기, 카타르시스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작업 단계에서 나타나죠. 집단원들이 부정적 정서의 토로 등으로 의미 있는 자기 노출을 시도하고요. 이 사무친 감정적 응어리가 충분히 정화되도록 촉진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비효과적인 행동 패턴을 취급합니다. 효과가 없는 그런 행동,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라 보시면 되는데, 그런 행동도 이제 행동 패턴을 취급을 하는데, 당면 문제와 감정의 응어리가 충분히 정화되어 집단원이 심적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집단원이 자신에게 시선을 돌려 문제와 관련된 그 다음에 밑줄 비효과적인 행동 패턴을 탐색하고 이해하며 수용하게 돕는 겁니다. 집단 상담자는 집단이 그 집단의 행동 패턴에 대해 효과적으로 피드백을 하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효과적인 행동 패턴이 있잖아요. 바람직하지 못하는 패턴에 대해서 다른 집단원들이 피드백을 주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바람직한 대안 행동의 취급입니다. 자, 이제 비효과적인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받았으면 효과적인 행동으로 이제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단원이 자신의 비효과적 행동 패턴을 깨닫고 인정한 후에 끊어요. 바람직한 대안 행동을 탐색하고 선택하여 학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쭉 작업 단계가 진행된다. 먼저 정서적인 부분들이 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행동적인 패턴으로 넘어갔네요. 자, 작업 단계 정리를 보면 작업 단계는 집단 상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앞의 단계들이 잘 조정되면 작업 단계는 매우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고요. 집단 지도자는 집단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서 집단 구성원들에게 대부분의 작업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집단 상담자는 대부분 물러서 있는 거예요. 자, 집단이 작업 단계에 들어서면 구성원들은 집단을 신뢰하고 자기를 솔직하게 공개하게 됩니다. 이미 응집력이 이제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겠죠.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구체적인 문제를 집단에 가져와 활발히 논의하고 바람직한 관점과 행동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작업 단계에서는 집단 구성원들이 높은 사기와 분명한 소속감을 갖는 게 특징입니다. 높은 사기와 분명한 소속감의 밑줄. 이 단계에서 구성원들은 우리라는 느낌을 느낍니다. 이게 뭐냐면 소속감입니다. 소속감이라고 쓰시고요. 다만 집단에 대한 자부심이 점차로 커지고 집단이 결속되어 감에 따라 집단에서 부정적 감정의 표현을 오히려 억제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으므로 지도자는 이 점에 대해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 표현이 억제되면 안 돼요. 자기 노출과 감정에 대한 환기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7번 별표. 작업 단계에서의 통찰만으로 행동을 변화시키기엔 부족합니다. 행동 실천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까 했던 효과적인 대안 행동이 있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탐색하고 그러한 것들을 실천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어려운 행동을 실행해야만 하는 처지의 집단원에게는 집단원과 함께 강력한 지지를 보내는 식으로 그들에게 실행을 위한 용기를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게 통찰이거든요. 이 작업 단계 때 깨닫는 거 하나로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통찰만으로는 행동을 변화시키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바람직한 행동, 대안 행동에 대해서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그 실천할 수 있도록 용기도 주고 또 사기도 북돋아 주고 도와주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9번째, 집단 상담에서는 한 개인이 직면한 문제를 다른 동료가 이해하고 공감해 주며 각자 비슷한 경험에 비추어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개인 문제 해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단원의 개인 문제 해결. 자, 작업 단계인데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이 작업 단계는 앞에 이제 응집력이 발달했잖아요. 응집력이 형성이 되고 나서 과도기 때 응집력이 형성이 되고 나서 집단원의 역동성이 더욱더 발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집단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가 된다. 그런데 모든 집단원이 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작업 단계에서 첫 번째 자기 노출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자기 노출, 그 다음에 정화, 카타르시스라고 하죠. 자, 이런 것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비효과적 행동 패턴을 다룹니다. 그 취급이라고 했는데요. 다루기라고 하면 돼요. 비효과적 행동 다루기, 그 다음에 효과적 대안 행동. 이런 대안 행동을 이제 실시해야 되겠죠. 실천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자기 노출과 정화니까 부정적 감정 표현을 억제하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 표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억제하면 안 됩니다. 자, 응집력에 손상이 될까봐 이러한 것들을 억제하게 하면 안 된다. 정화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표현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비효과적인 행동이 나타난다면 집단원에게 여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고받아야 됩니다. 피드백을 주고받고,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도움을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비효과적 행동에 대해서 탐색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비효과적 행동에 대한 탐색. 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바로 이것이고요. 그 다음에 효과적인 대안행동 실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효과적인 대안행동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사기 진작을 시켜주고, 자, 그 다음에 도움을 제공합니다. 도움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효과적인 대안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사기를 북돋아 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정리 부분에서 주의해야 될 게 있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7번이었죠. 7번에 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부정적 감정 표현을 억제하는 그러한 것들은 유의해라 이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 더 도움을 제공하는 것인데 집단원의 지지, 집단원들의 지지가 필요하다. 자, 이 정도 정리하십시오. 작업 단계는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종결 단계 들어갑니다. 종결 단계 보십시오. 비효과적인 행동 패턴을 버리고 새로운 대안 행동을 학습해서 목적 달성하면 이 종결 단계로 진입하게 되는데요. 종결 단계 특징은 집단원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 자기 노출을 줄이게 됩니다. 자기 노출 줄인다 밑줄 쫙 그어주시고요. 이제까지 맺어온 유대관계에서 분리돼야 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 아쉬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쉬운 경험에 밑줄 치면 됩니다. 자, 종결 단계 과제. 종결 단계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은 3번이죠. 3번에 체킹해 주시고요. 종결 단계 과제 첫 번째, 학습 결과의 적용 문제입니다. 적용에 동그라미요. 집단원들이 학습 결과를 잘 정리해서 이를 실천하겠다는 의지와 희망을 갖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별 감정의 취급입니다. 이별 감정의 밑줄이요. 아쉬움의 감정이 있을 건데 그걸 표현하고 상호간에 공유할 수 있게 도와야 됩니다. 집단 경험의 개관과 요약입니다. 요약의 동그라미요. 자, 전체 집단 과정에서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거나 도움이 되었던 경험을 서로 나누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집단원의 성장 및 변화 평가입니다. 평가의 동그라미요. 집단원들 각자의 변화를 시작 시점과 종결의 현재를 비교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작 시점에는 기저선이 이거냐면 예를 들어서 종결 단계 때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 이만큼 나타났다.
기저선에. 근데 이제 종결 단계 때는 많이 줄었다. 그러면 효과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평가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미해결 과제 취급입니다. 미해결 과제 취급에 밑줄 쫙 그어주시면 됩니다. 집단에서 마무리 짓지 못한 채 남겨진 안건이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요. 집단원 상호 간에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주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양가 감정입니다. 일종의 양가 감정을 해소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집단원 중에 개인적 문제 해결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아쉬운 사람은 없는지 확인하고요. 미해결 과제를 새롭게 취급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 현관펜 밑줄. 미해결 과제를 새롭게 취급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종결 단계니까요. 자, 이를 집단에서 토로할 기회를 제공하고 공감해 준다라고 했어요. 자, 미해결 과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고 나누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피드백 주고받기가 있습니다. 종결 단계 피드백은 지금까지 관찰한 집단원의 행동 변화를 최종적이고 종합적으로 하고자 하는 특징이 있어요. 마무리 단계 피드백은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둬야 되겠죠. 당연히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실시한다. 그 자리에 밑줄 치면 됩니다. 7번째는 지속적 성장을 촉구하는 건데요. 집단의 경험은 하나의 계기가 되며 학습한 것을 소화하기 위해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함을 언급합니다. 지속적 노력이 필요함을 언급한다. 그 자리에 밑줄. 종결 단계에서 헤어지잖아요. 계속해서 이러한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하는 건데요. 학습한 행동을 가정과 사회에서 실행할 때 주위의 오해를 사거나 배척될 가능성을 언급해 준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예전과 다른 이제 생활을 할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변화가 되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주위에서 오해를 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배척을 할 수도 있잖아요. 거부감이 들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살짝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종결 단계 과제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요. 종결 단계 과제. 종결 단계 과제를 큰 틀에서 좀 보겠습니다. 종결 단계 과업, 종결 단계 과제라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적용 문제가 있었어요. 거기 결과에 대한 적용, 결과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 있다. 이게 이제 실생활에 적용하는 겁니다. 실생활에 실천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별 감정을 취급한다라고 했어요. 이별 또는 양가 감정, 이별이나 양가 감정 이런 것들을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별의 아쉬움 이런 것들이 이제 아쉬움으로 끝나면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잘 감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집단 경험을 요약합니다. 이제까지 쭉 집단 경험했던 거 그런 것들을 요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험 나누기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변화를 평가합니다. 집단원의 변화를 평가하는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 미해결 과제를 취급합니다. 미해결 과제 취급. 자, 미해결 과제를 다시 다루는 게 아니라 미해결 과제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미해결 과제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나누는 거예요. 공감 나누기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피드백 주고받기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고받는다. 피드백 활류요 주고받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이제 종결하고 나서 실생활에 갔을 때 지속적인 그런 효과가 계속해서 유지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인 변화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속적 성장을 촉구한다. 이거는 변화 노력을 유지해라 이 말이에요. 변화 노력을 유지해라. 이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자, 종결 단계 과제를 큰 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도 내용은 정리가 되실 수 있겠죠? 자, 기출문제 확인학습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정리가 나와 있는데요. 자, 기출문제 확인학습에서 보면 이 평가 내용이 나와요. 여기에서 보면 여기 있죠. 변화평가 이 부분이 있는데 거기 보면 젠킨스가 제시한 집단 자체에 관계되는 평가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 목표 지향적인 방향성. 두 번째, 집단 토의나 활동의 성취도. 세 번째, 성취 혹은 진전의 속도. 그 다음 네 번째, 집단 자원의 활용도. 다섯 번째는 집단 활동의 개선책입니다. 말이 좀씩 다 좀 어렵죠, 여러분.
하나씩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위로 올라갑니다. 집단 자체의 평가를 위한 내용은 그 집단의 발달 단계, 목적, 채택하는 이론적 배경, 취급되는 현저한 문제와 관심의 초점 등에 따라서 달라지겠으나 대부분의 경우는 집단 분위기, 응집도, 지도자의 행동, 집단원의 역할, 집단이 채택하는 방법 절차, 의사, 소통이나 인간관계 형태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평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자, 젠킨스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집단 자체 평가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집단 자체 평가 내용입니다. 젠킨스가 이야기한 집단 자체 평가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할 때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느냐, 그것을 이야기했다는 건데요. 자, 첫 번째가 집단이 어느 정도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고 있는가, 주제나 정규 과정에서 이탈되거나 우왕좌왕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게 뭐예요? 네, 방향성이잖아요. 그래서 목적 지향적인 방향성. 자, 우리가 이제 그 집단 상담을 쭉 해 나가는 그 과정 중에 목표 지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목표를 설정했는데 그 목표와는 또 다른 길로, 루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한 방향성을 평가해야 한다라고 말했고요. 두 번째, 집단은 문제를 진단하는 단계에 있는가?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가? 아니면 최종의 결정을 내릴 단계에 이르렀는가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성취도라고 하죠. 성취도, 활동의 성취도.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느냐, 그게 이제 힌트가 될 수 있어요.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느냐, 그게 바로 성취를 위해서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해결책이 일종의 성취도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성취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취도라고 할 수 있는데 활동상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느냐,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을 우리가 성취도 측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속도가 있는데요. 집단은 적절한 속도로 효율적인 토의나 활동을 해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지지부진한 상태로 혼란을 겪고 있는가라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진전 속도입니다. 진전 속도. 자, 적절한 속도로 진전되어 가고 있는가? 진전되어 가고 있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 바로 속도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집단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 즉 모든 집단원의 창의적인 능력을 문제 해결에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가? 혹은 이 절반 정도나 몇 사람밖에 활용하고 있지 못한가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집단 자원의 활용도인데요. 여기에서 자원 활용도라고 하면 돼요. 자원 활용도. 집단원의 가능성, 집단원들의 가능성들을 자원이라는데요. 이 가능성을 활용하고 있는가?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보다 생산적인 집단 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면의 개선이 필요한 것인가? 어떻게 하면 모든 집단원이 각자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함께 일할 수 있는가라고 했습니다. 이게 활동의 개선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개선책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평가해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집단을 뺄게요. 활동의 개선책이다. 자, 활동의 개선책은 어떠한 개선책, 그 중간 부분에 보면 어떤 면의 개선이 필요한가를 평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의 어떤 면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가. 이게 바로 활동의 개선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젠킨스가 말한 집단 자체 평가 내용에서 첫 번째 방향성이었고요, 성취도였고요, 속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하겠죠. 자원 활용. 그 다음에 마지막은 개선책이다. 뭐 이 정도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단어들 이런 것들을 두 문장 기법으로 좀 잘 외워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 종결 단계 보시죠. 집단 상담의 종결 단계는 어떤 면에서 하나의 출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새로운 실생활로 나아가서 이걸 적용하기 때문에 하나의 출발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고요. 상담자와 집단 구성원들은 집단 과정에서 배운 것을 미래의 생활 장면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적용의 동그라미. 집단 구성원 각자의 첫 면접 기록과 현재 상태를 비교하죠. 이걸 두 자로 평가라고 했습니다. 일정한 정도의 진전이 있다면 집단 상담자는 종결을 준비합니다. 종결에 대한 판단은 적어도 집단에 참여할 때 약정했던 목표가 달성되었을 경우 가능합니다. 종결해야 할 시간이 가까워지면 집단관계 끝맺음이 가까우는 데 대한 구성원의 느낌, 아쉬움이라 했었죠. 그런 것도 서로 이야기하는 게 필요합니다. 종결의 시기를 미리 결정하지 않았던 집단에서는 언제 집단을 끝낼 것인가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개방적, 그러니까 타임이 끝나는 타임이 오픈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개방적 모델에 의한 종결이라고도 하는데, 개방적 모델에 의한 종결은 계약서를 쓸 때 언제가 마지막 종결 시점입니다라고 그걸 약속을 안 하는 상태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더 이상 효과가 없다라고 판단됐을 때 우리가 종결 계획을 짜는 거예요. 물론 집단원들한테 이야기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번째, 청소년들로 이루어진 집단에서는 집단 상담이 종결될 즈음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예외 없이 거부당했다는 느낌을 받기 쉬우며 집단 상담자가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이러한 부정적인 느낌을 막을 수 없을 겁니다. 나 또 버림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청소년 집단 상담을 할 때 청소년들에게 진정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후에라도 집단 구성원들 간에 서로 돌봐주도록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집단 상담이 종결된 후에도 집단 구성원들 간에 유대관계가 지속되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을 집단 구성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집단 종결됐잖아요. 종결된 상태에서도 집단 구성원들끼리 이제 서로 전화번호도 교환하고 서로 알고 지낼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서로 이제 비공식적으로나마 상담자가 없는 상태지만 비공식적으로만 지속적으로 유대관계가 지속되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야기해 줄 필요도 있죠. 10번째는 집단 상담자와 차후에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됩니다. 되게 이제 요즘은 뭐 그 사이버 상담이라 해서 인터넷 게시판에 뭐 글을 올기도 하고 카톡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자, 어떤 방법으로 연락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상담자가 부담이 안 되는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겠죠. 생산적인 종결의 촉진입니다. 집단 상담의 전 과정을 종결할 때는 마지막 모임에서 집단원들이 서로 전체 진행 과정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하도록 하고 집단 상담이 끝난 뒤에 각자가 실제 어떤 실제적인 개선 노력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게 이제 생산적인 종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집단 상담자는 집단원 간의 상호 연락 등 유대감의 유지 노력을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정리가 됐죠? 어려운 부분 아니고요. 자, 기출문제 확인 학습이 2개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집단 발달 단계의 특징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종결회기에서 심층적인 문제를 노출하는 집단원에 관한 상담자 반응이 있습니다. 자, 밑에는 집단 상담 회기 시작과 마감, 개입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회기, 만약에 오늘 만났다 그러면 이제 회기를 시작을 하잖아요. 그 시작할 때와 그 다음에 1시간 반이 지났다 그래서 마감을 친다. 그때 회기 마감이라 하는데 그때 상담자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이런 것들을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자, 모두 다 의미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다 알아놓으실 필요가 있고요. 외울 필요는 없고 이해하시면 되는 건데 집단 발달 단계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 집단원들 간의 낮은 신뢰감, 높은 불안감이 있다. 그러면 뭘까요? 네, 초기 단계가 되겠죠. 아무래도 처음 만났으니까 낮은 신뢰감과 높은 불안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집단 상담자에 대한 도전, 저항 동그라미. 저항 나오면 과도기, 저항, 방어적 태도 형성, 과도기적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강한 응집력, 강한 집단의 응집력이 있다. 피드백 교환이 활성화가 된다. 당연히 작업 단계가 되겠죠. 복합적 감정, 소극적 참여, 양가 감정 다루기가 있어요.
자, 복합적 감정은 왜 그럴까요? 이제 헤어지니까. 그 다음에 소극적인 참여. 소극적인 참여는 이제 헤어지는 마당이니까 저 이전보다는 더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양가 감정 다루어주고 종결 단계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쭉 좀 네 가지가 나왔죠.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나왔는데 이 네 가지가 박스형으로 해서 순서 나이라는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거를 제가 하나하나 넣어둔 거예요. 초기 단계고, 과도기적 단계고, 작업 단계고, 그 다음에 종결 단계다. 이해는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집단의 과정은 집단 준비 단계, 초기 단계, 과도기적 단계, 작업 단계, 종결 단계, 추수 작업으로 이루어진다. 6단계 처음에 설명했던 것들이요. 종결 단계 과업들이 여기 쭉 있습니다. 자, 종결 계획하기, 양가 감정 다루기, 의존성 감소시키고 변화된 거 확인하기, 평가입니다. 그다음 변화 유지시키기, 변화를 쭉 유지시켜 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랬죠. 변화된 내용을 적용시키기, 실생활에 적용하는 일반화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집단 경험을 나누고 미해결 과제 취급하고 피드백 주고받고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것들이 다 종결 단계 과업들이 되겠죠. 1번, 2번, 3번 중에 가장 중요한 건 1번이에요. 1번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1번 별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결 회기에서 심층적인 문제를 노출하는 집단원에 관한 상담자의 반응입니다. 지금 종결 단계예요. 종결 단계인데 지금 집단원이 심층적인 문제를 내놨어요. 그럴 때 상담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1번, 집단원이 합의하면 시간을 가지고 다룰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집단원이 합의를 했을 때는 시간을 두고 다룰 수 있겠죠. 합의를 안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심층 문제를 다루지 못한 미진한 마음을 표출하게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심층 문제를 다루지 못한 그런 뭐랄까요? 마음, 그러한 마음이 내면적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개인 상담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권하고 실행할 수 있게 용기를 줍니다. 개인 상담의 밑줄이요. 자, 심층적인 문제는 집단 상담보다 개인 상담이 더 유리하거든요. 적합해요. 그래서 개인 상담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들을 더 권면하는 게 맞거든요. 다른 집단원을 설득해서라도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네 번째 별표. 네 번째가 이제 그 틀리게 나온 거거든요. 다른 집단원을 설득해서라도 그 문제를 다루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식으로 냈어요. 집단원이 합의하면 어느 정도 다룰 수 있지만 아니 설득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종결 단계인데. 자, 그 다음에 종결 외기이므로 충분히 다룰 수 없음을 이해시키고 집단원의 행동을 제한한다라고 했어요. 충분히 다룰 수 없음은 이유가 뭐죠? 충분히 다룰 수 없는 이유가 뭐죠? 종결 단계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집단원, 어떤 집단원? 심층적인 문제를 노출하는 집단원, 그 행동을 제한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종결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1번부터 5번까지는 이거는 이제 출제된 지문들 선택지에서 제가 가져온 거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셔야 될 것은 4번 체킹하셨죠? 5번도 체킹하셔야 돼요. 5번. 종결 단계인데 심층 문제 가져와서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한다면 그 집단의 행동은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확인 학습 마지막 부분 보면 집단 상담의 회기 시작과 마감 개입 방법입니다. 회기 시작부터 보겠습니다. 3번 체킹. 자, 집단원들이 집단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집단을 위한 준비 작업 거기에 밑줄 쫙 그어주세요. 지금 1대1이 아니거든요. 집단원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집단원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걸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모든 집단원들이 적어도 한 차례는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회기 시작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한번 쭉 이야기를 간단히 나눠볼까요? 이런 식으로 시작 분위기, 시작하는 데서 분위기가 좀 조성될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분위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처음부터 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작업을 하면 공통주제나 관심사를 놓치기 때문에 집단원들을 서로 연결하거나 상반된 태도를 보이는 집단원들을 발견하여 공통된 주제나 관심사를 찾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회기 시작 때 어떤 한 사람을 두고 그 한 사람의 집중 포화를 하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에 회기 시작할 때는 공통적인 주제, 공통적인 관심사,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어떻게 나왔을까요? 처음부터 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작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식으로 나왔겠죠.
회기 시작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공통된 주제와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전 회기와 현재 회기를 연결시켜주는 작업도 필요하죠. 자, 이전 회기가 과거 이제 일주일 전이라고 가정하면 일주일 전에는 어떤 이야기를 주로 많이 했었고 이러한 것들로 제가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작업이 회기 초반에 필요하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집단 상담의 회기 마감입니다. 마감의 동그라미. 자, 마무리 작업 없이 황급히 회기를 끝내는 일이 좋을까요? 안 좋죠. 당연히 피합니다. 두 번째, 집단원들이 스스로 집단 과정을 돌이켜보고 자신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도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집단 과정에 대해서 오늘 1시간 반 동안 집단 과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쭉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어떤 여러분들 각자 경험에 의미가 오늘 회기에 있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자기 평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래서 잠깐 생각할 시간을 잠깐 주고 이제 뭐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다 들을 수도 있고 몇 분만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집단 상담자가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느닷없이 황급하게 끝내는 것도 좋지 않지만 이런 것들을 평가 나눌 때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죠. 생각도 하고 오늘 했던 것에 대한 평가, 자기 평가, 생각도 하고 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좀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집단 활동과 개인의 경험을 연결시키고 한 회기를 정리하고 평가하는 작업을 한다. 위와 연결되고요. 2번과 연결됩니다. 3번 했고요. 4번입니다. 상담자는 참여자들의 소감을 물어본 뒤 집단원들의 반응을 정리하고 요약합니다. 자, 상담자가 이제 소감을 물어보잖아요. 집단원들에게.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들으면서 메모 간단하게 하면서 요약을 마지막에 해줘야죠. 당연히. 자, 요약의 동그라미요. 정리 요약입니다. 집단 활동이나 집단 과정에 대한 상담자 자신의 소감과 반응을 나눕니다. 그렇죠. 집단원들의 소감도 중요하지만 상담자가 느낀 바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담자가 오늘 1시간 반, 2시간 동안 했던 그러한 상담자 자신의 소감, 반응 이런 것들도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6번째, 집단원의 경험을 보다 구체적인 용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구체적인 용어 거기에 밑줄이요. 자, 일반적인 용어가 아니라 두리뭉실한 이야기, 일반적인 용어가 아니라 구체적인 용어를 쓰면서 집단원의 경험이잖아요. 그러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화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경험 이렇게 해도 돼요. 구체적인 경험 또는 경험을 구체적인 용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자, 오늘은 뭐 제가 보니까 그저 그랬어요. 괜찮았어요. 아주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다른 집단원들에게. 그래서 오늘 했던 경험 그런 것들을 뭐 외부 경험을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라 오늘 했던 경험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용어 쓰면서 이야기하면 많은 집단원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해 주겠죠. 이렇게 돼야지 뭐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용어를 써가면서 경험을 나누면 오히려 마무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회기 시작과 회기 마감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렸어요. 어렵지 않죠? 회기 시작할 때는 어떻게 시작을 하고 마감할 때는 어떻게 마감해야 되는지 최근에 이게 출제가 된 부분이라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제3절이죠. 3절 집단 상담의 제1론. 자, 지금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론이 나와 이제 뭐 정신분석, 인지 여러 가지 이론이 나옵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기 이론은 여러분들이 청소년 상담 이론과 실제 제1과목에서 많은 상담 이론을 배웠어요. 그 상담 이론이 기본 틀이 돼야 돼요. 그 상담 이론이 기본 틀이고 거기에서 이제 집단 상담에 해당되는 것들이 일부를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집단 상담의 이론이지만 앞에 했던 제1과목 청소년 상담 이론과 실제가 기본 배경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공부하고 이것을 나중에 공부하면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집단 상담의 제1론의 모든 이론의 정신분석적 접근 방법, 정신분석적 집단 상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